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복일입니다. 한국 경제가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청와대는 반일 선동만 일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제 무능을 반일 선동으로 덮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대통령부터 경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 추락. 문제는 청와대가 관심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추락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뉴스도 아닙니다. 지금의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경제 추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런 추락을 반절시킬 카드도 없습니다. 오히려 언급 자체를 꺼리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데 급급합니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다 빨간불입니다. 제조업 매출 증가율 마이너스 3.68%입니다. 1분기가 그런데요. 전년 대비 그렇습니다. 기업 소득 증가율 마이너스 5.25%입니다. 2018년 전년 대비가 그렇습니다. 2005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7월달 수출 증감률 마이너스 13.6%입니다. 20현재 그렇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렇습니다. 상반기 수출 감소율 마이너스 8.5%입니다. 전년 상반기 대비가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출 감소율은 6.9%였습니다.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 하락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대형 조선 3사 상반기 수주 증감률 마이너스 19.1%입니다.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상반기 수출 실적 증감률 마이너스 18.4%입니다. 7월 반도체 수출액 마이너스 30.2%입니다. 20일까지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56.3% 마이너스입니다. 어느 것 하나 기분 좋은 포인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 이당이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에 기름을 쏟아붓는 반일 선동은 그렇게 열심히면서 정작 국민의 생존이 달린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오히려 가끔 나오는 말들은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기까지 합니다. 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습니까? 이런 한국 경제 위기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아왔는데 사실 근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적대시 정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기업을 적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자마자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검찰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죄를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내고 사실상 해체도 불사하는 반기업 정책을 폈습니다. 사실상 총수들을 쫓아보내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계속 쏟아내는 정책들마다 기업들을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뻔한 것들이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가지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될 기업의 상황은 완전히 도외시한 채 주 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 카운터펀치는 이들 정책의 종합판이죠.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한일 간 감정 악화까지 겹치면서 대외 경제 여건은 최악인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7% 이 정도 된다고 보면 이 2.7% 가운데 수출 기여도가 무려 63%입니다. 그러니까 1.7%가 수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정부의 지난 4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런 이용 소재의 수출 제한을 하게 됐고요. 또 이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된다 그러면 당장 수출 주력 품목들인 자동차, 배터리 같은 이런 천여 개, 정확하는 1100개의 품목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재와 부품을 활용한 수출 산업 전반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수출 급 하락은 이제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 대통령은 신기술 혁신 산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참으로 여유만만하고 한가로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22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면서 추월해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부품 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 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가 강화되면 당장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기업들은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대통령은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또다시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기술 개발이란 중장기 방안을 앵무새처럼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기술 개발이 그렇게 쉽습니까? 국산화가 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대통령이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참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의 위기 상황은요, 지금 하루 이틀이 급한데 최소 3, 4년, 길게 보면 10년 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들, 그런 것들을 내놓고 있으니 그 말을 듣는 기업들은 그저 한숨만 푹푹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말을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잘해보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이 기업 입장에는 참으로 환장할 일입니다. 기업 경영의 위기를 만든 장본이 바로 문재인 정부이고 이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 경제정책이 그렇게 만든 거고 대여건을 악화시킨 것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정작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져야 되고 또 각계약진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최재성 의원. 뭐라 그랬냐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배제가 되면 일방적으로 아베 총리의 보복 카드에 대응만 하는 형국에서 벗어나서 수평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관련 옵션을 정밀 검토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평적 조치라는 것은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와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어느 한쪽이라도 삐끗하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뭘 못하게 한다고요? 수출까지 못하게 막겠다고요? 진짜 묻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당신네 정치인들의 자존심이나 허세를 채우는 데 이용되는 장기판의 조리라도 되는 겁니까? 당신들이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도움을 줬길래 기업들을 함부로 당신들의 도구로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수출을 제한하면 그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그 돈 많은 정부가 다 해줄 겁니까? 그러다가 기업이 문을 닫으면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 안 해도 일자리 줄이는데 선수인데요. 이 일자리 줄이는데 선수인 이 정권이 기업이 위기에 흔들리면서 줄어드는 일자리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뭐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한다고요? 합시다. 하려면 그런데 제대로 합시다.
지금 국민 거의 모두가 쓰고 있는 핸드폰, 지금 여러분 손에도 들고 있죠? 이 핸드폰의 상당수 부속품들이 일본 제품이란 걸 압니까? 그렇다면 이 핸드폰부터 던져버리세요. 용기 있으세요? 우리나라 TV 방송의 기자재들 상당수가 일본 제품들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선동하려고 그러면 일본 제품 카메라든지 편집기, 방송 기자재도 전부 버리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오늘 당장 모든 방송이 다 중단될 겁니다. 선동만 하고 자신은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런 유서는 더 이상 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객기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대안도 없고 정책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무능에 무지로 일관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선동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참 적절한 코멘트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는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도 곱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스스로 자살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인데요. 미국의 미디어 그룹이죠. 블룸버그는 솔리렌이라는 아시아 경제 담당 분석가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뻣뻣한 중앙은행 중에 하나가 항복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슐러레는 한국에 관련된 충격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한국 경제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은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 아시안 타이거라고 그랬는데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이 이제는 계집, 그리고 녹하우스 신세가 될 정도로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린 것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칼럼은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뻣뻣한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지칭한 건데요. 이 한국은행이 갑자기 입장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달 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하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했는데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블룸버그의 설문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대략 절반 정도를 놀라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뭘 어떻게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이 이제 블룸버그가 지정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추락하는 천사라고 그랬는데요. Falling Angel인데요. 한국 원화 가치가 아시아 주요 통화들 가운데서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다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자면 한국은행이죠. 이 중앙은행의 목표는 시장의 안정인데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이 현재는 계집 신세다 그랬습니다. 독하우스라 이야기죠. 한국의 주식시장이 파키스탄 다음으로 나쁜 성적을 내는 동안에 원화는 올해 달러 기준으로 5.4%나 하락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은 한국은행이 통화 완화 기조를 새롭게 이어간다 해도 한국은 이번 슬럼프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의 이 칼럼은 이렇게 한국 경제가 추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하는 것처럼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칼럼은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국 경제의 발랄한 생기, 그러니까 애니멀 스피시인데요. 짐승같이 그냥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생기, 발랄한 생기를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소비자 지수가 10년 만에 최저점으로 내려갔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은 문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최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지적한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높은 임금을 주면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착각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 칼럼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정책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이 기사, 지금도 뭐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의 이런 지적은 정말로 정확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외국의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마는 한국의 경제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추락하는 한국 경제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의 한국 경제 추락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 그러면 끝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건 스탠리라는 이 기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충격을 감안해 가지고 한국 경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확 낮췄습니다. S&P도 원래 2.4%였는데 이걸 2.0%로 낮췄습니다. 대기업들의 신용 하락도 줄지을 전망입니다. S&P는 한국 기업 9곳에 대해서 이미 신용 등급을 내렸거나 강등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KCC, 현대자동차, 신용 등급이 이미 낮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 SK텔레콤, 이마트, LG화학, 신용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S&P는 그러면서 수출 의존이 심한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 화학산업이 앞으로 1년 동안 어려운 영업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한 재정 집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정부 신용이 망가지면 그때는 순식간에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면서 외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저 세금 더 거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세금으로 재정 확대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실인식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예 위기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먼 산만 바라보면서 되지도 않은 말들을 씨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날 무슨 말을 했냐면 2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열린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한 말입니다. 그야말로 근거도 없고 대책도 없는 낙관론입니다. 심지어 일본 보복 조치가 지금으로서는 성장률을 변동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일본의 보복 조치가 한국의 경제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능의 차원을 넘어서요, 무지 수준에 가깝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를 장관시켜도 저렇게는 안 합니다. 정부의 인식이 이 정도니까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이나 그 수준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남탓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이다 보니까 하반기 경제가 죽을 써도 변명할 거리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일본 탓이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날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난 극복의 의지가 없고 총무선만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2년 내에 북한 파리를 하더니 이제는 일본 파리를 하면서 무능과 무책임을 덮으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런 정부를 바라보고 있자면 우리 경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지 감도 잡히질 않습니다. 결국은 대통령부터 정부 모두의 경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대통령부터 이 정부의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 경제 추락을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저 남 탓, 추경 안 해주는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추구해왔던 사회주의 정책을 다 버려야 되고요. 그래야지 한국 경제 숨통이 생겨나는 겁니다. 당장 소득 주도 성장부터 포기해야 됩니다. 모두가 가난하게 사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러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기업이 아니라 친기업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 대기업 총수들 그만 좀 청와대로 부르시고요. 대기업 총수들 그만 좀 검찰대 앞에, 검찰의 심판대 앞에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저 기업 스스로 열심히 하게 내버려두면 저절로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어줍지 않은 사회주의 지식으로 기업들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업 혼내주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자들이 권부의 핵심에 있는 한 한국 경제는 결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일 프레임으로 경제 실정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소득주도 성장을 지키려고 그런다면 이제 선장을 바꾸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Y타임스 논평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는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는 경제는 바라보지 않고 반일 선동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죠.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도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